이곳은 저와 임신한 유자씨의 행복한 10평 신혼집입니다. 입덧이 심한 아내를 위해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빈속이 되면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미숫가루를 타주려고 합니다. 이건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미숫가루입니다. 임산부에게 안 좋은 것들은 빼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잘 흔들어 봅니다. 나중에 태어날 알바미에게 분유 타주는 연습을 이렇게 해봅니다. 입덧이 심한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좀 아쉽네요. 출근 전에 쿠팡에서 온 음식들을 정리합니다. 이것저것 반찬들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황태채입니다. 황태채는 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것저것 시키고 대충 51,290원을 썼네요. 물가가 장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메추리알 산란쇼를 해봅니다. 아내가 먹기 좋게 그릇에 옮겨뒀습니다. 그릇에 딱 맞게 들어가서 기분이 좋네요. 국물은 조금 빼줬습니다. 유자씨 아침 차려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고요. 출근 전에 잠깐 유자씨 병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유자씨가 입덧이 계속 심한데 듣기로는 한 12주차 넘어가면 이제 좀 저로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유자씨는 지금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약 없이는 조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덧 약을 좀 타러 산부인과 가고 있어요. 이게 김 과장이 말로는 28알에 20만원인가? 20만원? 그 정도 한다고 하던데. 지금 20만원 결제하러 가는 건가?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지 이게. 충격적이다. 근데 먹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대. 사 먹을까? 아니야. 그냥 어떡해. 왜 이렇게 비싸? 뭐 받으면은 대신 아끼지 말고 막 먹어. 이 과장 아끼다가 남았대잖아. 너무 비싸가지고. 발걸음이 무겁군. 너무 비싸다. 나 한 5만원 할까 했는데. 괜찮아. 오늘 점심은 도시락입니다. 무지출이고요. 메추리알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이죠. 출근하면서 유자씨가 준 튼살크림을 같은 팀의 임산부인 김 과장에게 선물했습니다. 유자씨의 작은 선물인데요. 임산부들끼리 서로 돕는 훈훈한 모습이네요. 너무 훈훈해서 파워 냉방 중인 사무실이 더울 지경입니다. 오후에는 아는 동생이 저희 팀의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 회사를 떠나는 관계로 팀장급을 뽑아야 하는데 그 친구는 대리급이라 이사님께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떠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요즘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괜찮은 사람을 뽑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괜찮은 직원이었나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사님께서 한 번 정도 잡으셨던 관계로 아주 엄청난 인재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점심을 먹고 태아보험을 알아봤습니다. 실비랑 어린이 보험을 따로 들어야 저렴하다고 들어서 열심히 알아보는 중인데 너무 어렵네요. 영상도 여러 개를 보고 공부를 나름 했는데 막상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제대로 가입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투성이입니다. 나중에 알바미가 태어나서 사춘기 즈음에 본인의 보험을 들여다보고 아빠 내 보험은 왜 이래 하고 방문을 쾅 닫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슬프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서 완벽한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다이렉트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보험 설계사가 있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녁은 너비아니를 먹었습니다. 쿠팡에서 산 건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요. 한참 종잣돈을 모으던 시절에는 이런 너비아니 종류들을 끼니 때마다 한 개나 두 개씩만 먹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먹을 정도는 돼서 참 기분이 좋네요. 예전에는 밥 한 숟갈에 너비아니를 손톱만큼 베어 먹고 나머지는 상추나 다른 채소들로 채웠습니다. 너비아니보다는 상추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이 더 건강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요즘은 부족하게 먹어서 걸리는 병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바미가 낮에 요구르트가 먹고 싶었는지 집에 빈 요구르트 병이 4개나 있네요. 오늘 저녁으로는 유자씨가 낮에 먹다 남은 돈가스를 먹을 예정입니다. 적당히 먹기 좋게 튀겨진 것 같네요. 유자씨가 입덧이 심해서 돈가스를 굽기 힘들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제가 구워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 방송을 보며 저녁을 먹습니다. 김작가 TV에 정희석 이사님이라는 분이 나왔네요. 주식 방송을 많이 보는 거에 비해서 요즘 제 주식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고 수영장에 물이 넘쳐 흘러 저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유자씨가 퇴근을 하고 같이 마트에 와서 이것저것 구입하고 대충 15,200원을 썼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를 샀는데요. 맛이 좋았으면 좋겠고
제 CJ제일제당 주식도 힘을 더 냈으면 좋겠네요. 유자씨는 아침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비랑 입던 약 값으로 28,620원을 썼습니다. 솔라씨도 하나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네요. 동네마다 입던 약 가격이 좀 다른 건지 처음에 들었던 가격보다는 약값이 저렴했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자씨가 길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입덧이 계속 너무 심해서 힘들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길에서 안아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적절한 체지방률 때문에 푹신하게 안아줄 수 있었네요. 가슴과 배에 적당히 살을 찌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임산부의 고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변에 임산부가 있다면 잘해주도록 합시다. 설거지를 마치고 오랜만에 게임을 조금 했습니다. 원래 게임을 잘 못하기도 하고 요즘은 아주 가끔 하다 보니 실력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덕분에 게임을 하다가 같은 편한테 욕을 조금 먹게 됐습니다. 제 게임 실력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적 있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는 했는데 욕을 먹다 보니 신입 시절에 PTSD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기간이 있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였다 보니 그 질문에 떳떳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서 조금 억울했습니다. 다음부터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편집을 하거나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잠시 교보문고에 갑니다. 사고 싶은 책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스터디언 채널에서 슈퍼게임이 남석관이란 분을 알게 됐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 같아서 그분의 책을 사러 갑니다. 도시락을 안 싸워서 밥은 굶고 마음의 양식이라도 싸우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여름이었. 책만 봐도 배가 불러서 점심은 안 먹어도 그만이. 책만으로는 양이 조금 부족해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서야 슈퍼게임이 되겠나 싶습니다. 퇴근하고 마트에 왔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북엇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저번에 끓여줬더니 아주 잘 먹길래 또 끓이기로 했습니다. 사골곰탕을 넣었더니 맛이 아주 훌륭해져서 오늘도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마트에서 16,770원을 썼네요. 아유, 연예인이시네요. 껌 좀 씹으시네. 여신 아침부터 입덧 때문에 껌을 씹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 겸 회사까지 발에다 준다 그래가지고. 아,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오늘 그때 30도까지 진짜? 도시락을 쌌어요. 너비안이랑 밥이랑 방토. 돈 아껴야죠. 귀찮아서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오후에는 회사에서 월급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급여 통장을 바꾸는 건 회사가 대출이 필요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퇴사를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이 월급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굳이 잠깐의 실랑이도 피하고 싶어서 다른 직원들 속에서 묵묵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웬만한 은행은 계좌가 다 있는 것 같네요. 잘 샀네. 잘 샀어? 예쁘다. 촬영할 때 입어도 되겠네. 그지? 되겠어? 그래. 마이크를 어디다 꽂지 근데? 퇴근길에 유자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촬영할 때 입을 원피스를 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배가 점점 나와서 기존의 옷들은 입지 못하다 보니 옷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옷가게에서 산 건데 마음에 든다고 신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네, 파리바게트 쿠폰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오늘 또 바빠서 요리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간단히 먹고 집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구독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롤케이크. 저 롤케이크 좋아하는데 롤케이크 사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맛있는 거다. 하시는 거야? 사과 롤케이크. 사과 롤케이크? 그 여시도 롤케이크 많이 한 거 어떻게 아시고?
오늘은 유자씨 산부인과 가는 날이라 저도 휴가를 썼습니다. 1차 기형아 검사를 하는 날이기도 한데 얼마나 더 컸을지 기대가 되네요. 잘 먹네 아침부터. 나 진짜 아침에 응.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이야. 그리고 아. 요즘 맨날 7시에 눈 떠져. 그래? 아침형 인간이 됐네.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해서 혈압이랑 키 몸무게를 쟀습니다. 유자씨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는데 화장실에서 나는 알 수 없는 냄새와 답답함 때문에 샤워만 하고 나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요즘 모든 냄새에 민감해져서 많이 힘들어하는 중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알바미는 건강히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초음파로 할 수 있는 기형아 검사는 다행히 모두 괜찮다고 합니다. 유자씨 피 뽑았습니다. 1차 기형아 검사 끝났어요. 피 뽑고 초음파하고 입체 초음파하고 그렇게 했는데 돈은 10만원 조금 넘게 나왔고 원래는 저희 한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네. 그리고 다음 한 달 뒤에 2차 기형아 검사 한 다음에 결과를 합쳐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아 그래도 생각이 너무 좋다. 그랬어? 나 진짜 저기 앉아서 저 하얀색 보면서 내 인생 하면서 그랬어. 나도 모르겠다 하고 계속 눈 감고 지금 왜 무서워. 아저씨가 좀 피 뽑는 거를 무서워해가지고. 애기세요, 애기? 애기야, 애기? 나 절대 못 봐 그거. 그래? 나도 보지는 못해. 이거 뭐 집에서 입는 거야? 아니? 마실 나갈 때. 면제질인가? 그러게? 면은 아닌가 본데? 여기 앞에 불화가 있구나. 좋다.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이를 키우기에 조금 작을 것 같아서 새로운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아내의 회사 근처로 구했는데 저도 곧 아내랑 같은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이라 저도 이직하고 나면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겠네요. 네, 계약서 쓰고 잠깐 방 치수 좀 재려고 왔습니다. 나중에 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전 집보다는 훨씬 넓고요. 전 집의 2배까지는 안 되고 한 배 1.7배 정도 되려나? 진짜 주방이 훨씬 넓어져가지고 이거 가스레인지도 3개야. 와. 여기다가 냉장고 넣으면 되겠다. 이 정도 설명은 꽤 큰 것도 들어가겠다. 이 방이 생각보다 안 크구나.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방이 큰 거네. 그러네. 내 거 책상 놓고 뭐 몇 개, 책장 몇 개 놓고 하면 끝나긴 하겠다 여기는. 에어컨 거실에 없네? 에어컨? 여기 없어. 여기 그냥 저기 우리 따로 사야 돼. 옵션에 없었어. 이쪽에다가 세탁기를 놔야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보통 세탁기랑 건조기 위로 쌓잖아.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네. 여기다가 세탁기를 하고 뭐 이쪽에다가 건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건조기 말고 통돌이 그냥 세탁기만 사도 되고. 건조기 있으면 좋긴 한데. 아니면 건조기만 방에다가 놓던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가져간 줄자로 방 크기를 쟀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 저희 침대랑 알바미 침대를 놓을 예정이고요. 여기는 2번째 방인데 재택근무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컴퓨터 책상 2개랑 책장이 들어갈 거라서 많이 좁아질 것 같네요. 여기는 3번째 방이고요. 일단 창고로 쓰다가 나중에 알바미 방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방 치수를 재는 거를 마쳤고요. 네. 유자씨 회사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려고. 유자씨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오리역으로 출근을 하고 한 번은 이제 이수역으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수역까지 걸어서 한 21분에서 25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길래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모험하는 느낌이 좋다. 그러니까. 사운드. 배고파? 여보 나근데 하면 보통 뒤에 배고프더라. 아니? 다른 거야? 맞아? 담소 사골 순대에 왔습니다. 여기는 생채가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그릇에 많이 담았습니다. 생채를 국수처럼 먹으면 됩니다. 국밥이 등장했습니다. 순대만 건져서 조금 식혀줍니다. 순대보다 생채에 손이 먼저 가는 생채 맛집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에 자주 왔던 곳인데 그래서 더 좋아하는 곳입니다.
가족들만 일주일 동안 돌려 먹어도 맛있을 것 메뉴. 맞아. 자겠는데 거의.